안녕하세요. JBK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엇을 사든 내 마음이 편안한 상품이 가장 좋은 재테크 상품입니다. 부동산이 좋냐, 주식이 좋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상품 외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식이 짧아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이 최고의 상품으로 신뢰하는 안전자산의 대표인 부동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거래 수수료와 거래 세금 등 거래 비용이 높고 보유 세금이 높아 유지 비용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후에 부동산을 매도 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가장 큰 단점은 투자 금액이 너무 커 소액 투자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큰돈 들여 산 부동산을 쉽게 팔 수도 없죠. 오히려 이 점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 과연 내가 사는 집이 재테크가 될 수 있느냐입니다. 노후에 지금 사는 집을 정리하여 작은 집으로 옮겨 노후 자금으로 쓴다면 어느 정도는 재테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한국인은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느니 자식에게 물려주어 자식들에게 부를 넘겨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결국 내 집이 2배, 3배 오른다 해도 결국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보유하고 내가 거주하는 집이 집값이 2배, 3배 되었다고 행복하십니까? 내 집값이 10억이 되고 20억이 된다 한들 내 차가 지금 롤스로이스로 바뀌고 벤츠로 바꿔 탈 수 있을까요? 내 집은 내가 사는 동안 언제나 늘 똑같은 그냥 그 집입니다. 10년 전에 10만원 내던 보유세를 지금은 100만원 내야 하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1000만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집값이 오르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그것은 결국 정부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쇼를 매번 하겠지만 정부는 결코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본인들이 집권하는 한 집값이 덜 오르는 걸 바랄 뿐이지 결코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진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결국 국민들이 그 당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죠. 예전엔 내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집을 지금 팔면 지금 내 집으로 이사 오기도 힘들 것입니다. 내 집값의 오름에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결코 재테크가 아닙니다. 내 집 이외의 제2, 제3의 집이 있어야 부동산으로서의 재테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의 거품이 낀 부분이 꺼지면 내 집 마련은 먼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강한 분은 부동산 리츠 ETF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 부동산을 소유한다 생각하시고 장기 보유해 보십시오. 다음 역시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은 처음 매수 시 정해진 금리가 있어 원금 보장과 함께 정해진 이자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제로금리의 시기엔 채권의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또 투자 규모가 너무 커 기간 이외의 개인이 투자하기엔 무리가 많습니다. 후에 금리가 정상화되고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채권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커 위험 자산의 대표라고 불리웁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내가 가격이 싸졌을 때 더 많이 사 모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여 누구나 쉽게 버튼 하나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장기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투기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고 파는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살 수는 있지만 팔 수는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재화의 대상이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주식화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부동산이나 채권과 관련된 상품도 ETF로 쉽게 사모을 수 있습니다. 다음 투자할 상품은 원자재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금과 은도 사모을 수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석유도 사서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고 마시는 커피, 쌀, 옥수수, 외 모든 농산물도 우리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를 투자하시는 방법은 후에 주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투자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만큼 투자 대상을 고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늘 이용하고 내가 익숙한 것, 앞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해 나가면 됩니다. 이해도 가지 않는 상품을 덥석 누군가 좋다고 했다 하여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 후에 불안하여 잠을 설친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편안히 보유할 수 있는 것,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 모을 수 있는 것에 언제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